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 앞주에 7월 7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 7월 명절이죠. 백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도 지금은 이제 거의 잊혀져가는 그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절에서는 5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란번절이라고 해서 아직도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백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을 말합니다. 백중 외에도 백종, 중원절, 망혼일, 우란분절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렵에 이제 많이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는 그런 속절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해서 백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천상의 성관이 1년에 3번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날을 삼원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대보름을 상원일, 7월 보름을 중원일, 10월 보름을 하원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7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날 망친의 혼을 이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일과 음식, 술을 차려놓고 천신을 하기 때문에 망혼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밀양의 백중놀이는 유명한데 농신제, 작두말타기, 춤판, 뒷놀이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불제자 몽년이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7월 15일에 오미 백가를 공양했다는 고사에 따라서 우란분회를 열어서 공양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천도제를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불가에서는 참여하는 의식을 끝내는 날에 우란분제를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 이 우란분절은 이 중국의 양나라 무제 때 동태사에서 처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 당나라 초기 때 크게 성하다가 점차 민간 풍습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일반인들까지 참여해서 행사를 크게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그 불교가 쇠퇴하면서 이 사찰에서만 행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농사일이 비교적 한가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백중이 되면은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천신을 먼저 올리고 백중양치를 했으며 정묘에 이른 별을 베어서 천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중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간 풍속으로 호미시지가 있습니다. 이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무렵이라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호미시시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호미거리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또한 이날은 머슴들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의 농사가 가장 잘된 집에 머슴을 뽑아서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삿갓을 씌우고 도령이를 입혀서 조금 우습게 이렇게 꾸민 다음에 지게나 또는 사다리에 태우거나 황소 등에 태워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집주인들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백중을 전후로 해서 사는 장을 백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이날 하루는 일손을 쉬고 머슴에게는 휴가와 돈을 주어서 백중장에 가서 하루를 즐기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머슴들이 백중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술과 음식을 사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날이라 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백중장을 가장 큰 장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흥행단이 들어와서 흥을 돋구고 풍물을 치면서 씨름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장치기 놀이도 하면서 하루를 머슴들이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날은 머슴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머슴의 날이라고도 하지만 머슴잔치, 머슴회치, 머슴생일 등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또한 마을 어른들은 머슴이 노총각이나 호랍이면은 마땅한 처녀나 가부를 골라서 장가를 들게 해주고 살림을 장만해 주기도 했는데 따라서 백중날 머슴 장가간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미시시 풍습은 지방에 따라서 초연, 풋굿, 머슴날, 세서연,
장원의 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푸구 또는 푸꾸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들판에 잡초를 제거한 후에 구슬한다고 해서 푸꾸시라고 했고, 잔치를 연다고 해서 처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두레먹기, 두레잔치라고도 했는데, 두레꾼들의 공동작업인 제초작업을 끝내고 모여서 놀고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호남지방에서는 두레장원, 농사장원을 뽑는다고 해서 장원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신라에서는 부녀자들이 삼을 삶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 백중 무렵이 되면은 삼이 잘 자라서 껍질이 잘 벗겨지기 때문에 삼을 삶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을 삶는 작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성안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나눠서 공주로 하여금 각 팔에 이끌도록 하고, 백중부터 8월 추석까지 한 달 동안 시합을 해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이어서 가무백희를 하였는데 이것을 가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삼을 삶는 풍속은 근래 경남 일부 지역에서 친한 부녀자들끼리 이렇게 품앗이로 삼을 삶는 두레삼으로 이렇게 전승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날도 일손을 쉬지 않고 바다에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중날에 살찐 해산물들이 많이 잡힌다고 해서 밤에도 횃불을 들고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는 백중화살이라는 산신이 있는데, 백중을 전후로 익은 곡식과 산과들을 사람들이 따가면은 이 산신이 화를 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여겨 이 백중화살께 산신제를 지내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백중의 마을 단위로 놀이를 하는데, 이런 동제를 마블림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마블림이라는 뜻은 장마를 바람에 날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백중에서 추석이 되기 전까지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벌초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초는 한식날에 묘를 한번 손질한 다음에 백중에서 추석 사이에 이 적당한 날을 골라서 이 벌초를 하는데, 조상의 묘가 이 잡초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이 불효한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조상의 묘를 찾아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백중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그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백중살이는 백중날에 있는 사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바닷물은 음력 1일하고 15일에 수면이 가장 높아집니다. 즉 썰물이 적고 밀물이 많아서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1년 중에서 바다의 수면이 가장 높은 때가 음력 7월 15일 백중살입니다. 이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이면서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로 백중전후로 3, 4일간입니다. 이 바닷물을 하루에 2번 들어오고 2번 나가는데 6시간 터울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죠. 그 중에서 음력 보름과 금음이 되면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것을 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초하루에서 보름으로 가는 상현과 보름을 지나서 금음으로 가는 하현에 바닷물이 적게 들어와서 수위가 가장 낮은 때를 조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백중살이 때 비가 오면은 강의 이 하구 지역은 홍수가 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한 지대가 낮은 바닷가 지역은 백중살이 때 가끔 제방이 유실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가 밭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백중살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백중은 불교에서는 우람분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불교 문화가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인도, 아시아, 중동까지도 일부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백중날이 되면은 조상들을 기리는 날로 여겨서 하얀 옷을 입고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강에 뿌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원절이라고 해서 불교와 도교가 합해서 이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봉이라고 하면서 명절로 지내는데, 일본은 음력을 없앴기 때문에 음력 7월 15일이 아닌 양력 8월 15일에 맞추어서 지낸다고 합니다.
유구국 전통이 남아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구오봉이라고 해서 백중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큰 제사를 지내고 가난한 귀신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돈을 뿌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백중날의 행사 장면들입니다. 머슴의 날이기 때문에 머슴들이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절에서는 우람본절이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고 이런 각종 행사들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백중의 셋이 음식을 보겠습니다. 이 백중의 음식은 특별한 음식보다는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여러가지 채소들과 곡식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각종 전을 비롯해서 지짐이나 부각, 게장, 멸치젓, 새우젓, 노각나물, 애호박나물, 가지나물, 고추잎나물, 도라지나물, 고구마순나물, 박나물, 연자밥, 열무김치, 오이냉국, 고추장아찌, 원처리나물, 국수, 밀전병, 육개장, 깨국탕, 냉면, 어채, 수박, 참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백중날은 100가지 요리를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100가지 요리는 이 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백중날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하얗게 만든 이 100가지 요리를 먹어서 이렇게 이 100개를 다 먹었다고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전라도 농어촌 지방에서는 백중날 소라와 다슬기를 잡아서 시절 음식으로 이렇게 즐겨 먹었고, 제주도에서는 빗개라고 부르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빗건달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회를 떠서 백중 음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백중날 많이 먹었던 음식 몇 가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람분절 음식입니다. 절에서 이렇게 많이 해 먹었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백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 백중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절에서는 우람분절이라고 해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그런 명절이지만은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냈던 명절 기억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